이번 시간은 해운대 지역 분석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라는 지역을 먼저 알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해운대의 주요 교통, 학군, 그 다음에 개발 호재, 그래서 어디가 돈 되는 지역이고 어디가 이제 또 낙후된 지역인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행정구역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를 이렇게 찍고 보시면 해운대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쪽도 있고 수영강을 끼고 있는 쪽도 있고요. 이렇게 장산이 있고 요 위쪽으로 이제 산 넘어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산 넘어서는 아무래도 많이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먼저 보시면 해운대에서 외부 행정구역을 보면 우측에 이제 기장군의 기장읍, 여기는 기장군에서 철마면, 그 다음 여기는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이렇게 있고요. 동 단위로 이래 보시면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를 조금 줄여서 보시면 요렇게가 이제 우동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운대라고 많이 생각하는 요 라인이 이제 우동이고 일부 이제 바다가 끼고 있죠. 해운대 바다를. 그다음 좌동은 바다가 없어요. 그다음 중동이 또 요렇게 생겨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좌측편이 우동이고 동측이 좌동이에요. 그래서 아마 해운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북쪽에서 고정시켜서 북쪽 지도를 봤을 때고, 해운대 하면 바닷가니까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오른쪽을 우동이라 하고 좌측을 이제 좌동이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송정동이 있고 더 우측, 더 동쪽으로 가면 기장군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장군에서도 지금은 약간 기장읍, 연아리, 대변 요 라인까지도 그 반얀트리 해운대점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해운대가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은 해운대구 송정동이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좌측으로 가면 죄송동이 이제 수영강을 끼고 있고요. 우동이 참 좋죠. 수영강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도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반여동이 있고 더 위로 가면 석대동, 반성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을 끼고 북쪽인 반송, 석대 이런 데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동도 약간 이제 경계선이죠. 낙후와 첨단 도시의 경계선에 이제 반여동이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2센텀이 들어오면 판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교통을 보시면 이제 해운대에서는 3개 노선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2호선입니다. 2호선이 장산역에서 이제 연장 계획은 있지만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장산역에서부터 중동, 해운대역, 동백역, 그다음 센텀시티역, 백스코역도 있죠. 백스코역, 센텀시티역 이렇게까지 있고 좌측으로 더 넘어오면 이제 수영구의 밀락역, 수영역 이래서 남천동까지 쭉 이어갑니다. 서면 지나서 양산까지 쭉 이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황금 노선은 도시 기본 계획을 잘 보셔야 되는데 도시 계획에서 도심과 도심을 연결시켜주는 노선이 가장 황금 노선이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부촌을 지나가는 데가 황금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황금 노선은 첫 번째 황금 노선이 2호선이죠. 대구도 2호선이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도심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부촌, 그러니까 강남, 대구에서는 범어동 이런 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촌에서 메인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황금 노선이구나. 그래 봤을 때 이제 이 2호선이 부산에서는 신흥 부촌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지게골이라든지 목골 이런 데가 많이 낙후되어 있던 곳이지만 이 2호선 한 방으로 해서 이제 대연, 남천, 그 다음에 수영, 센텀, 그 다음에 해운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2호선을 끼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동해선이 있고 그 다음에 4호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4호선은 조금 아쉬운 게
완전히 황금 노선을 다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 노선은 황금 노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해운대, 센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원래 가장 주거지로 각광받던 곳이 동래구단 말이에요. 이 동래구를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교대역 지나가고요. 법원검찰청이 있는 여기 거제동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청 라인, 이 관공서 라인 지나가고, 최대 상권인 부전동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여기 사상, 김해공항 이렇게 또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노선은 황금 노선인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배차 간격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뭐냐?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결국 투자는요, 좋은 데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는 좋지만 현재 가치가 안 좋을수록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해선 따라서 지금은 각광받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각광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동해선 따라서 지금은 부전역 되어 있지만 요게 사상 지나서 김해공항까지 간다 했죠. 그럼 비행기 타고 바로 한 방에 최대 상권인 부전, 서면 부전, 그 다음 동래, 그 다음에 해운대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앞으로 또 서울 청량리에서 신해운대역, 부전역까지 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부산역에서 내려서 다시 해운대까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청량리에서 신해운대 혹은 서면권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역에 KTX SRT가 있지만 부산시 장기 발전 계획에 보시면 앞으로 부전역을 키우고 부전역에 이제 촉지 시민공원 군부대 옮기고 시민공원으로 바꾸고 촉진구역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부전역은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동해선 지하철 1호선, 그 다음에 KTX, SRT, 그 다음에 신세대 KTX 이음열차, 아까 청량리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들어갈 예정이단 말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게 태화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향후 나아가서 경주, 나아가서는 이제 경북의 영덕, 강원도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 동해선의 이용객이 점점 늘 거고, 그러면 배차 간격도 조금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사람들은 조금 잘 활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광역교통으로서 이제 김해, 창원, 울산, 경주 이런 분들이 동해선을 타고 바로 부산의 중심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이제 무시할 노선은 아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으로 보시면 해운대가 환승역이 없어요. 보시면 환승역이 없는데 유일한 환승역이 이 백스코역입니다. 이 백스코역에 서울 이제 부산에서는 가장 해운대에서 키우고자 했던 게 센텀시티거든요. 이게 혁신도시로 해서 개발이 된 곳인데 이 센텀시티에서 또 메인이 뭡니까? 이게 또 하나가 백스코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백스코에 환승역을 넣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래 봐지고 바로 살펴볼 거지만 이 환승역을 기준으로 우2구역이라든지 3호 가든 재건축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개발되면 이쪽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이왕이면 그래도 노선이 한 개보다는 더블 노선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에서는 더블 노선이 한 개밖에 없다. 백스코역 이렇게 일단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군을 보겠습니다. 학군을 이래 보시면 학군을 볼 때는 초, 중, 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학원가. 학군이 잘 돼 있다는 거는 결국 학원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객노노에서 학원가를 이래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데가 우동 1등이 어디냐면 여기 센텀 쪽입니다. 센텀시티 남측 편이 39개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센텀 파크가 있는 요 재송동 1리 가 이제 25개. 그 다음에 마린시티도 20개, 21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도시로 가면 이제 자동 쪽이 학원가가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곳곳에 퍼져 있고 장산역,
남쪽으로 해서 7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반여동에도 조금 일부 있고요. 안락동에도 조금 있고, 그다음 석대 반송 요쪽에는 딱히 크게는 없습니다. 반송 외에 한 8개 정도 이래 있고, 여기서 또 비용별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비용별로 보면 여기 이제 샘팍 있는 요 라인이 21,000원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거예요. 21,000원은 이제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재송동에 1.1만 원, 여기 센텀 쪽이 되게 학원가가 비싸죠. 그 다음 부산 하면 또 학원가가 사직동이 있는데 사직동 비용을 한번 볼까요? 사직동도 2만 원까지는 못 갑니다. 제일 비싼 데가 거제동 쪽에 11,000원이고, 그래서 비용별로 보면 여기 센텀 쪽이 21,000원은 굉장히 좀 세다 이래 봐져요. 예. 그 다음 우동 1등 11,000원, 해운대 신도시가 12,000원, 그 다음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쪽에 12,000원 쪽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학원가가 고루고루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부산은 조금 학군지가 흩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서울이나 대구는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산은 좀 흩어져 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일단 먼저 보시면요. 리치고에서 초등학교 학군을 보시면 등급별로 나눠주는데 이 S급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S급 해원초등학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해원초등학교 이래 찍어보면 부산 상위 1%를 이제 S급으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상위 1% 초등학교고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14.1%가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걸 닫고, 그러면 해운대가 전부 거의 다 대부분이 초등학교는 S급입니다. 전부 S급이고 재송동까지도 약간 S급에 들어가고, 요 위로 오면 이제 송수초등학교부터 A급, 신제초등학교는 또 S급, 여기 변산초등학교는 B급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장산초등학교 A급, 무정초등학교 B급, 인지초등학교 B급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좋죠? 반석초등학교도 B급입니다. 그래서 A급을 한번 찍어보면 상위 44%가 되고요. B급을 찍어보면 상위 이제 5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등급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등급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해강중학교가 S급으로 상당히 높고, 그 다음 센텀중학교도 S급으로 상당히 높고, 해운대 여중도 S급, 그 다음에 해운대 중학교도 S급이고요. 해운대 신도시에서는 양운중학교, 신도중학교는 A급, 상당중학교가 S급, 부흥중 S급, 신곡중 S급, 동백중 S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또 조금 제가 유튜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싶으시면 리치고에서 학군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보면 됩니다. 그럼 부산 상위 18%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닫고 다시 해강중학교 S급 보면 부산 상위 2% 이래 나오고, 그다음 센텀중학교를 찍어보면 부산 상위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S급이지만 이제 상위 몇 %까지 들어가는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S급 고등학교가 해운대 고등학교가 S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급 고등학교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A급들 보이고, 해운대 여자고등학교가 A급, 센텀고가 A급이고, 그 다음 이제 반여고도 A급이고, 그 다음에 양산고는 이제 표시가 안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대형고도 보면 A급이더라고요. S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해운대구에서 S급은 해운대 고등학교가 이제 S급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살펴봤고요. 상권을 보시면 호갱노노에서 이제 상권 이렇게 찍으면 상권이 나오죠. 아무래도 해운대가 상권 자체는 다른 구 대비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거는 높지만 상가의 개수는 좀 낮다. 그래서 해운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901개죠. 이게 수영역 상권의 1538개 대비는 많이 약하고, 그 다음에 경성대 대연동 여기 상권이 2300개. 대비도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 부산 1등이 서면이 3,986개, 약 4,000개, 여기 약 2,000개, 약 1,500개, 여기 약 900개. 그 다음에
보시면 동래구 1등이 한 1200개. 그래서 상권을 보면 해운대보다도 동래구가 더 많아요. 사직동 야구장 있는 요 라인보다도 작습니다. 해운대가 1200개 개수로 보자면. 금정구 부산대역에서 장전 라인까지도 이제 1400개니까 해운대가 상가 개수가 그래 많은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부촌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해운대는 이제 객단가 이런 걸 또 조사해 보면 높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이래 보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연환경 이렇게 보면 자연환경을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해운대에서는 아무래도 해운대 바닷가 를 끼고 있고 과거에는 이 해운대 바다뷰가 으뜸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해운대 백사장 뷰냐 동백섬 뷰냐 이게 거의 쌍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판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강안대교 뷰가 부산에서는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도가 강안대교 뷰가 1등인데 그래 보이면 이제 강안대교 뷰가 보이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면 마린시티가 그나마 남서측으로 강안대교 뷰가 보이고요. 그 다음 북향으로 있는 W가 북쪽으로 보이는데 뷰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게 북향이라서 좀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좀 좋은 시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익비치도 강안대교 뷰가 보이죠. 그 다음에 밀락동은 사실 학원가나 학군 그 다음에 역세권 이런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지만 강안대교 뷰 하나로 멱살 잡고 거의 끌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 보면 이제 강안대교 뷰가 부산에서는 앞으로는 좀 다른 입지 여건을 떠나서 강안대교 뷰가 보인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강안대교 뷰가 뚜렷하게 좀 잘 보이는 데가 마린시티라든지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대우마리나가 높게 형성돼 있지만 여기 경남마리나나 경동마리나 이런 데가 요트장과 함께 강안대교 뷰가 좀 보일 것 같고요. 올림픽 동부올림픽 타운 이런 데도 이제 일부 단지들은 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라인이라든지 사모가든 라인도 일부는 이제 또 강안대교 뷰가 보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여기 좌동 중동 이렇게 오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지 이제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강안대교 뷰가 보이는 데가 1등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해운대 바다 뷰가 2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수영강 뷰가 이렇게 3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여기 장산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 남동향으로 해운대 바다 남서향으로 강안대교 뷰 해서 사실 풍수지리로도 해운대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봐져요. 저는 풍수지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게 결국 모이고 모여가지고 교통환경, 교육환경, 그 다음에 뭐 상업, 인프라,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래 합쳐서 결국 뭐냐 입지 등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비싸고 어떻게 시세 랭킹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서열화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열을 보시면 이제 부산에서 서열, 구별 서열을 보시면 구군별 서열 이렇게 보시면 제일 비싼 데가 이제 수영구, 그 다음 해운대구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해운대가 석대, 반여, 반송이 끼면서 평균가가 낮아져서 그렇고요. 동 단위로 보시면 해운대구의 우동이 가장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이제 1급지라고 표현하고 동래구까지도 어떻게 보면 1급지로 넣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1.2군, 1.5군으로 좀 낮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가를 보시면 비슷하지만 또 동 단위로 단지 단위로 보면 가격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최상급지에 속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해운대를 볼 거니까 해운대구의 동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아까 보셨다시피 반송, 반여, 재송, 우동, 중동, 좌동이 있는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제 비싼 데는 아무래도 이제 우동이 압도적으로 비싸고요. 2,400만 원대. 그 다음 중동이 LCT도 있고 주복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대 해서 많이 쫓아왔고요. 그 다음 이제 좌동이냐 재송동이냐인데 지금은 재송동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좌동이고 그 다음 반여 반송이기 때문에 부산의 해운대에서는 일단 우동이 먼저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 그리고 중동이 치고 가면 좌동보다도 오히려 재송동이 또 이 바톤을 이어가고 그 다음 이제 자동이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 입지에 따른 상승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개발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리치고에서 학군을 지우고
개발 호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택지, 지하철, 도로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통 호재 먼저 보시면 철도 호재는 딱히 없어요. 해운대가 이제 장산역 연장 뭐 이런 것도 있고 4호선 연장 이런 게 있지만 리치고에서 아직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택지 호재로는 J센텀이 있고, 예, J센텀, 그 다음에 뭐 우측에 약간 해운대는 아니지만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데가 이제 개발되면 될수록 해운대에 더 큰 호재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J센텀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은 어디로 구매를 할까? 그러면 1순위를 해운대부터 보겠죠. 예, 그래서 해운대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 어디가 될까 하면 동래구까지도 멀지 않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여기 일강신도시까지도 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어디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수혜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땅 같은 경우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가까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데가 수혜지가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자리가 들어오면 거기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 나의 와이프가 선택할 수 있는 집, 여기가 1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들어오면 해운대 쪽에 이제 해운대 중심지에 더 큰 호재가 1차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철도 호재가 없죠. 해운대 쪽으로는. 그리고 도로가 이제 만덕 센텀에서부터 여기 이제 이 노선이 나오죠. 이걸 찍으면. 자. 만덕 센텀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해서 완료 추정일이 24년 11월 1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 11월 달에 완공 예정일이고요. 착공한 지는 7년 6개월이 경과되었다. 그래서 거의 8년 가까이, 착공에서부터 8년 가까이가 이렇게 걸린 사업이 되겠죠. 이제 24년 11월 달에 완공이 된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만덕을 지나서 동래구 미남, 여기 지나서 동래역 지나서요, 이렇게 안락동 라인 이렇게 지나서 여기 센텀 이편한 세상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자 8.4km잖아요. 8.4km. 자, 시작은 2016년 12월, 호재 등급은 B등급 해서 3점이라고 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km면 사실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동래구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데 이 도로가 뚫리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여기서 서부산 쪽에서 북부산이나 서부산에서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오히려 해운대 와서 주거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송동은 해운대에서 내려가는 수요도 있지만 사실 서쪽에 있는 동래구라든지 그 다음에 만덕에서부터 요 라인에서부터 오히려 제송동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들어오면 더 중심지를 중심으로 먼저 보셔야 되고, 가격 차이가 나야지만 이게 이제 동래구랑 그 다음에 여기 만덕 라인까지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센텀에 굉장한 호재다 봐집니다. 만덕 센텀 도로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래 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항상 좋은 입지에 들어오는 거를 사람들은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저는 제일 손꼽히는 재건축 하면 3호 가든으로 봅니다. 3호 가든이 이제 유일하게 부산의 해운대에서 환승역을 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거리가 있든 없든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단지는 나중에 광안대교 뷰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입지가 바로 센텀 배우권이죠. 센텀 배우권이고, 이게 재건축 될 때쯤 되면요, 해운대구 우동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동을 먼저 보는데, 우동에서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동에서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린시티도 그렇고 센텀파크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노후되는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호 가든이 올 때쯤 되면 이게 가장 새 아파트고 나머지 새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아마 3호 가든은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그다음 강동초 끼고 있고, 너무
너무 안쪽이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들 취향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쪽에 주거지로서는 좀 프라이빗하게 안쪽을 선호하고 내가 마음만 먹고 나오면 이제 가까운 곳에 이런 편의시설이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데를 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강동초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로 좀 손에 꼽히는 데가 우이 구역입니다. 우이 구역. 그래서 우이 구역이 지금 8단계고 후분양 예정이죠. 그 다음 660세대. 시공사는 미정되어 있지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철거 신고 중이고 후분양 예정이다. 야, 이것도 지금 이제 떠도는 소문에는 이제 분양가가 거의 4천 후반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기 3호 가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4천 후반, 그러면 한 14, 5억대 이렇게 예정인데, 그래 되면 여기 해운대 자이 라인들 뭐 요런 라인, 그 다음에 마린시티 라인들 이런데 대우마리나 이런데도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항상 보시면 가격을 마지막에 견인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새 아파트가 되면서 높은 분양가를 쳐주고, 그러면 주변의 구축 아파트가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호재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주 물량이 많은 당시에도 대구에서 수성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면서 견인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치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불경기가 오면서 조금 죽었다 하지만 이 수성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게 신축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리딩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동에는 여기 3호 가든 재건축이나 우이 재개발, 요게 저는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오는 게 여기 우 3구역 있죠. 이거를 절대 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우동에는 요거를 땅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은데, 이제 지적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 지도에서 지적도 이렇게 보시면 우동의 대부분 이제 좌동 우동은 상업지역이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간 간격이 좁고 쾌적성이 떨어지는데, 우삼구역이 이제 아파트 짓기에 가장 이제 좋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삼구역이 단점으로는 살짝 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지만, 용도 지역이, 토지 용도 지역이 이제 3종 주거 지역이라서 쾌적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날 거고, 그 다음에 2,900세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진행이 아주 느린 편이지만, 요것도 된다 하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중해봐야 될 주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지적도를 지우고, 항공뷰 지우고, 모두뷰 위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뷰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LCT는 이제 재개발 됐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해운대 상록 아파트.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1000세대에서 1100세대 이렇게 될 거다. 증축 일부 1차 안전진단 통과했고, 재개발 단계 알 수 없고 1년 10개월이 지났다. 1차 안전진단 착수 1년 10개월이 지났다. 아직 많이 멀었죠. 그 다음 중동 5구역 호재 등급 A등급입니다. A등급. 호재 등급도 나오네. A등급이고, 우3구역도 A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2구역도 A등급이네요. A등급. 3호 가든 또 A등급. A등급이 이제 가장 좋은 호재가 A등급으로 표시되나 보네요. 가장 좋은 게 A등급이네. 네. LCT는 B등급으로 표시가 됐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중동 5구역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시면 1149세대 예정이고, 시공사는 이제 미정이다. 사업 시행 인가 진행 중이고, 사업 시행 인가 착수 후에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완료일은 2026년 6월로 추정된다. 무상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투자 위험도도 낮아 보인다. 자, 그 다음, 달맞이공원. 달맞이공원 구역이 있네요. 달맞이공원 구역을 보시면 호재 등급 B등급이고, 네. 아직 뭐 진행 단계가 막 나오진 않습니다. 사업 종료 미정. 여기는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지. 일단 센텀 쪽은 없고, 91주택.
9일주택 여기 A등급 해서 102세대. 그래서 세대수가 좀 작긴 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진행 중. 그다음에 재송 그린 아파트 5단계, 그다음에 호재 등급은 B등급 3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정규 평균 속도 대비 느린 편이고 조합 설립 인가 후 18년 7개월이 경과하였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완료 추정일을 초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센텀 3위. 그 다음에 여기는 호재 등급 B등급이고요. B등급. 재건축 미정, 시공사 미정, 조합 설립인가 진행 중. 조합 설립인가 착수 후 17년 11개월이 지났다. 완료일은 추정했습니다. 무상 가능성은 보통,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음, 투자 위험도 보통. 그래서 이왕이면 낮음에 좀 보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왕자 현대 4차 아파트 이제 재건축입니다. 944세대고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정해졌고요. 호재 등급 A급 4점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진행 중이고 전국 평균 속도 대비 느린 편. 관리 처분 인가 착수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전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났네요. 그래서 완료일은 25년 7월 관리 처분 인가 완료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단계는 이제 7단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뭐 센텀 드파이는 이제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여 3구역 해가지고 반여 3구역 재건축 현대 그린 아파트에서 6단계입니다. 그래서 호재 등급 B등급 3점 사업 시행인가 진행 중이고 전국 속도 대비 보통 사업 시행인가 착수 후 4년 5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지나서 사업 시행 인가 진행 중이고 이제 나중에 관리 처분 인가 진행 단계가 이제 7단계가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볼까요? 그다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그다음은 이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개발 호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랭킹을 보시면 우선 부동산 가격은 뭐에 가장 반응이 많냐면 화폐 가치랑 반비례한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여기 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고정 댓글 통해서 제 강의를 현재 50% 할인된 가격에 들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개발 호재, 입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정고점 당시에 어느 정도 갔는지 지금은 이걸 보시는 게 가장 1순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을 보기 위해서는 2020년 한 1월부터 2022년 하락이 꺾이기 전 한 12월까지 넉넉하게 잡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들이 부산의 해운대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됐는지 일단 먼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전체 평형대에서 해운대 경동 제이드가 93평이 75억에 거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LCT 더샵 65평이 48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게 이제 이 정도를 받아주는 소비층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해운대 아이파크가 94평이 이제 43억에 거래됐고 해운대 두산 위브 제니스 우동이죠. 우동 제니스 38억에 거래됐습니다. 92평. 그 다음에 대우 월드마크 센텀이 이제 36억에 거래됐습니다. 95평 37층이 36억에 거래됐고 그 다음 트럼프 월드 마린 해운대 우동에 22년 12월 달 경기 안 좋을 때죠. 79평이 이제 27억 5천에 거래됐고요. 센텀파크 1차 재송동 22년 1월 달에 69평 39층이 26억에 거래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소비층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정고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일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는 30평대 31평에서 35평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를 보는데 가장 비싼 게 거래된 게 마린자이입니다. 요 마린시티 자이가 200세대급밖에 안 되지만 강한대교 뷰가 보이죠? 이게 이제 18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34평 21년 8월 34평 41층이 18억 3천에 거래됐다.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센터밀이 22년 4월에 34평 그래서 17억 5천에 거래가 됐다.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경남 마리나 와 완전 구축인데 이게 중국인이 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21년 3월 32평 7층이 17억에 거래됐다. 그 다음에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이제가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중동에 있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에 거래됐다. 그 다음에 해운대자이 2차 33평 31층이 21년 3월 달에 14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3호 가든이 이제 21년 8월 32평 11층이 1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순위별로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최근 1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찍고 그다음 한 23년부터 해서 보시면 이제 트럼프 월드 센텀이 이제 1등, 그다음에 경동 리인뷰 1차가 14억 6,500으로 2등, 마린자이가 14억 2천으로 이제 3등, 그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12억 6천으로 4등, 해운대자이 2차가 11억 8,500 5등, 6등이 대우마리나 2차, 그 다음에 7등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보시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좀 순위가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 전 고점은 요랬는데 지금은 좀 빠졌던 거, 이런 것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는 뭐가 있을까?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뭐가 있을까 보시면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아까 우 2구역 요거 있죠. 우 2 재개발 구역 분양 예정이고 날짜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미정.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게 떴죠. 웨이브시티에서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아파트. 요것도 미정입니다. 세대수가 2079세대고요. 시공사는 롯데건설, 시행사는 주식회사 백송홀딩스입니다. 그래서 6개 동, 그 다음에 층은 67층, 가장 높은 층이 67층입니다. 이거 나중에 뜬다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동 받고, 재성동 받고, 그 다음에 중동에 보시면, 중동의 동원 로얄 듀크 480세대 동원 개발에서 들어올 예정이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해운대 삼성 콘도 맨션 재건축 240세대, 세대수가 좀 작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해운대가 신축 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신축 분양이 없고 지금 부산시장은 좀 반등을 많이 안 해서 거의 눈치를 이래 보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3위 그린 반여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3위 그린 맨션, 요거는 937세대. 요거까지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937세대 이렇게 들어올 분양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해운대구 지역 분석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해운대 임장이라든지 신규 강의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제가 투자 가치 분석을 해서 어떤 아파트들이 좋은지 분석해 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두세 달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1억 5천 이렇게 상승한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제가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